숨겨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기는 투자해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알쏭달쏭한 공시,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영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들고 온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먼저 기업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981년 7월에 설립이 돼서 2004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2차 전지용 전극재료, 고분자 재료, 음극재 등을 제조 및 판매합니다. 주력 제품인 전극 페이스트는 스마트폰, PC, 노트북에 응용되는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LED용 형광체, OLED 재료와 2차 전지 음극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LED용 형광체는 LG화학의 형광체 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글로벌 2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음극재는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 주 원료인 흑연을 대체하는 실리콘계 음극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3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38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401억 원 대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억 원 대비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개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2차 전지 음극재 대장주라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공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회사 증권 발행 결과 자율 공시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 두 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먼저 증권 발행 결과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발행 결과는 말 그대로 주식이 발행되거나 사채가 좀 발행됐다. 이게 주식이 발행된 것보다는 납입,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납입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발표가 바로 증권 발행 결과입니다. 증권의 종류는요. 제6회 무규명시 이권부 무보증 3호 신종 교환사채입니다. 네. 384억 원이 11월 21일에 최종적으로 납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 납입돼서 신주가 발행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걸 뭐 유상증자라고 하죠. 그렇죠. 전환사채는 12,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BW라고 하는데 교환사채는 우리가 좀 많이 생소해요. 맞아요. 영문으로 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가 발행되고 여기에 정해진 행사가액이 1년 이후에 행사가액보다 주가가 높다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데 교환사채는 이게 말 그대로 교환의 목적물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환사채는 대주전자 재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또는 대주전자 재료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의 주식과 바꾸는 형태의 이 발행 방식을 교환사채라고 합니다. 이어서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자기 주식은 대주전자 재료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이에요. 즉 대주전자 재료의 자사주입니다. 자사주를 처분했다. 즉 교환 대상 주식이라고 해서 384억 원 한 주당 처분 가액은 83,153원, 처분 수량은 46만 1,799조, 즉 대주전자 재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46만 1,799조를 83,153원에 처분했다. 처분은 교환사채를 이 대상으로, 교환사채 납입을 대상으로 해서 자사주를 교환 대상 주식수에 포함해서 처분을 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사실 제가 뭐 전환사채나 BW는 좀 들어봤는데 교환사채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검색도 했는데 이게 글로는 잘 안 나왔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잘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회사의 주식이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을 교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자금이 생기는데 그게 384억 원이나 되잖아요. 그럼 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 예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시의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려면
지금 증권 발행 결과 공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4억이 11월 21일 날 납입이 됐어요. 그런데 교환사채 발행 최초인 11월 1일 날 발행 결정을 한 공시의 원문을 좀 찾아보면 회사가 어떤 용도로 좀 사용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서 하단을 보면 회사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시설 자금의 경우,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2차 전지 음극재 제조 설비 구축을 위해서 384억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 기간은 11월부터 2025년 연말까지. 지금 회사는 384억 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자사주와 교환하는 형식의 발행 형태를 취했고요. 384억 원을 확보해서 2차 전지용 음극재 제조 설비에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시설 투자를 했다는 것은 네. 앞으로 2차 전지용 음극재 캐파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공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리콘 음극재에 투자를 네네. 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게 흑연 음극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고 실리콘 음극재가 비싸다고 하는데 비싼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은 이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 보편화된 상용화된 어떤 아직은 상용화가 좀 보편화되지는 못했다. 지금 개발 단계에서 시양산 정도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튬이온 지금 2차 전지라고 불리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앞으로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래서 우리가 뭐 꿈의 배터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의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이 단점이 굉장히 열에 민감해서 이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좀 많고 맞아요. 단점이 또 하나 굉장히 추워지면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니까 맞아. 날씨도. 조금 완충을 했는데 얼마 못 갑니다. 연비가 굉장히 좀 떨어져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열대지방이라든가 뭐 사계절에 어떤 변화가 없는 국가에는 그게 좀 맞춤형으로 좀 배터리가 이온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나 뭐 주요국들이 계절적인 어떤 사계절 이슈가 좀 있는 그런 국가의 경우는 뭐 더위에도 강해야 되고 한파에도 좀 강해야 되는 배터리.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의 이 액체 성분을 고체화시켜서 고도화시킨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개발 이 부분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요. 음극재 역시 이게 지금 흑연으로 대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배터리의 어떤 이 주행 거리, 네.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 흑연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중국이 거의 뭐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자원 전쟁이라고 좀 하면서 맞아. 중국이 이 흑연을 규제해서 수출 규제하겠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이 소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커졌고 네. 그래서 지금 실리콘 소재로 좀 대체하고 음극재의 어떤 이 효율을 좀 높이면서 배터리의 주행 거리를 조금 더 늘려주거나 충전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고도화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었고요. 대주 전자재료가 네. 지금 현재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가장 선두에 있다. 그래서 내년 초에 SK온에 공급하겠다라고 최근에 좀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연보다 실리콘이 좋은 게 일단 흑연은 효율이 조금 더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속절없이 당해할 수밖에 없는데 실리콘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주행 거리도 길어질 수도 있고요. 충전 시간도 짧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리콘이다. 그리고 SK온과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다 이렇게 해줬는데 요즘 이 전체적인 대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기차 자체가 계속해서 가격 경쟁으로 저렴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가 갖는 전망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우리가 네. 좀 너무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로 이제 자동차가 가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10년 후가 아니라 50년 후, 100년 후에 산업의 고도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동차가 충전 방식이 아니라 뭐 태양열을 받아서 갈 수도 있고 또는 도로 밑에 무선 충전 형태로 지나갈 수 있는 코일 뭐 충전 방식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는데 지금 2차 전지도 지속적인 어떤 기술을 좀 고도화시키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기차가 과거에 뭐 굉장히 초소형 전기차들 완충 속도가 보면 네.
지금 뭐 완충을 해도 뭐 1시간을 못 가고 그쵸.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은 그래도 네. 일정 거리를 좀 주행할 수 있는 연비가 상당히 좀 개선된 효과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소재도 계속해서 좀 고도화가 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도 그렇고 네. 음극재 그다음에 뭐 전액의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 성분으로도 고도화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고려해 본다면 지금 흑연으로서 대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리콘 음극재 소재로서 어떤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낸다면 배터리의 효율이 좀 좋아지는 부분은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용량을 충전했는데 네. 어떤 거는 300km를 가는데 어떤 거는 500km를 간다면 당연히 500km 가는 것들이 더 당연하죠. 자연 친화적이고 오히려 효용적인 관점에서 더 메리트가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역시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기존의 흑연 방식에서 실리콘 음극재의 어떤 적용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 아마 양산 초기에는 이 배터리의 효율이 좀 더 굉장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소재단에서는 굉장히 좀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좀 갈 수 있지만 이게 보편화되고 대량 양산이 좀 더 가능해진다면 네. 경쟁력 관점에서 대주전자 재료도 빠르게 시장을 좀 선점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기업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투자 전략도 한번 같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분기 보고서 내용을 살짝 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사업의 내용, 최근 이 실적 보고서인 분기 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내용에 저는 항상 2번 주요 제품의 서비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매출이 어떤 매출 포지션, 매출 비중으로 좀 나눠져 있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가장 많은 이 매출 부분이 전도성 페이스트, 전자제품용에 들어가는 전극 재료예요. 네. 이게 42.9%고 태양전지의 전극 재료가 10.4%쭉 보면 지금 LED 우리나라 뭐 시장 전체 글로벌 2위를 점유하고 있는 LED 형광체 재료 부분이 12.5%. 그런데 기대했던 2차 전지 음극재는 아직 미비하죠. 12.3%.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대주전자재료가 자금을 쏟아부어서 오. 2차 전지 설비 투자를 좀 지속하는 이유예요. 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파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외 투자도 좀 지속하고 있고 여기서 현재는 10.3%에 불과한 매출 포지션이 앞으로 크게 좀 증가한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확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 오늘 1.5%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올해 4월 7일. 자, 신고가 영역이 4월 7일이었고 저가의 영역이 69,000원, 7만 원대였는데 네. 공교롭게도 올해 11월 1일 67,500원 저가, 신저가 부분. 자, 오른 만큼 다 반납을 했죠. 네. 그런데 시작됐던 저점보다 오히려 더 빠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끝난 것인가?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는 아니죠. 아니죠. 너무나 지속한 과대 낙폭이다. 네. 양극재는 이 같은 기간에 거의 뭐 많게는 뭐 7배 이상, 8배 이상 상승을 해줬는데 네. 지금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부가 소재는 크게 오른 것이 없어요. 거의 뭐 우리가 7만 원 잡으면 2배가 안 올랐죠. 네. 그런데 다시 오른 만큼 다 상승폭을 반납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여기서 성장 모멘텀은 끝난 것인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소재사들도 네. 양극재 소재에 너무 집중됐던 이 수급의 꼬임 현상들이 수급의 재분배 관점에서 2차 전지 섹터 아직 덜 주목받고 아직 덜 반영된 SKC 같은 뭐 동박회사라든가 음극재 그다음에 네. 분리막 소재 회사의 어떤 실적 관점으로 다시 재편돼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 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죠. 지금 현재 구간 82,000원 구간, 82,000원 구간에는 네. 모아가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봐요. 자, 요 구간이죠. 우리가 일봉 차트 보면 저점 박스권이잖아요. 네. 7만 원에서 82,000원 구간. 지금 주가의 어떤 일봉 주가 추이에서도 좀 82,000원 미만 구간은 굉장히 저가에 들어오는 어떤 박스권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에서 82,000원 구간은 모아가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요. 포트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이 구간에 진입한다면 매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다소 긴 호흡으로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음극재 시장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알아봤습니다. 투자 전략은요, 현재 과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82,000원 구간에서 모아가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포트 비중은 10% 미만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채시스입니다. 기업 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회사는 1989년 8월에 설립되어 2019년 8월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리어엑스를 비롯한 자동차 현가장치 시스템 및 샤시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완성차 메이커와 연간 생산 계획에 따라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OEM AS망을 통하여 보수용 판매와 직수출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한국 GM으로 전체 매출의 70%는 한국 GM향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3년 3분기 매출액 115억 원, 영업이익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72억 대비 대폭 증가했고 영업이익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채시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급등세를 보이던데 오늘 이 종목 어떤 공시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 우리가 조회 공시 요구 타이틀만 보면 네. 현저한 시황 변동. 네. 현저하게 시황이 변동됐다.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조회 공시 무슨 일 있나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공시예요. 네.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공시 대상이 있습니까? 11월 23일 6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그쵸. 한국거래소가 좀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오늘 답변을 했는데 내용 살펴볼게요. 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자, 결과는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 답변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확정과 미확정과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 확정은 우리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수주 계약이 있기 때문에 200억을 언제 얼마큼 납품을 합니다. 또는 우리는 무슨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데 자금 얼마가 들어와서 이렇게 공시사항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확정 공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미확정. 네. 우리는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수주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 뭐 다른 회사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등등의 공시 대상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그래서 미확정 공시에 대한 답변. 네. 그래서 이 회사 중요 공시 대상이 없다는 건 뭐죠? 우리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올랐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1개월 이내에 공시한 이미 사항들은 뭐 분기 보고서와 그 다음에 임원 주요 주주 등의 지분 변동 보고서 이외에는 우리가 발표할 내용들이 없고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슈도 없다. 진행 사항도 없다라고 밝히면서 네.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단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최근 네. 회사에 대한 정치 테마주 루머에 대해서 회사의 부사장과 사회이사가 한동훈 장관과 각각 미국 콜롬비아 그리고 서울대 동문은 맞는데 네. 그 외의 당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 특히 인맥주에 그렇죠. 이 부각이 됐던 네. 그래서 이 채시스의 부사장과 사회이사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과 미국 콜롬비아 그리고 서울대 동문이라는 이 출신 이 이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다. 네. 근데 회사는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시가 답변이 세 가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확정, 그리고 미확정, 그리고 없음인데 오늘 나온 공시는 없습니다. 연관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치 테마주가 요즘 정말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들썩들썩하는데 정치 테마주는 보통 두 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인맥주도 있을 수 있고 정책 관련도 있을 그렇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러면 인맥주잖아요. 네. 전 조금 더 인맥주가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구나. 우리가 이게 크게 말하면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가장 시세가 좀 강했던 것들이 대선주죠. 네.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대통령이 누가 되면서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되면 이에 따른
정책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수혜도 있을 수 있다. 그쵸. 이런 기대치가 좀 부각될 수 있고. 네. 그래서 대선 주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공약들은 이게 정책으로서 현실화가 된다면 이런 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좀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그쵸. 쳐도 이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무슨 얼마나 정책 공약을 하겠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다만 이제 그런 것 이런 같습니다. 부분들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모이면 뭘 하죠? 민생 이 법안을 심사하고 현안을 논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고 규제를 해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 정책이 아니라 네. 당론이죠. 당론이다. 그렇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할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메가 서울 관련주. 네. 그다음에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출산 관련된 어떤 육아수당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겠다. 뭐 최근에는 뭐 너무 국내 일손이 없다 보니까 이민족. 외국인을 또 많이 받아서 최근에 뭐 16만 명이 또 들어온다. 그래서 맞아요. 5년 이상 오늘. 거주를 하면 영주권을 또 준대요. 네, 영주권만 그렇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자식들도 다 데리고 오고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라. 그렇죠. 자, 이런 맞아요. 정책까지 좀 제시가 좀 됐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주는 단순한 어떤 이 관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맥 관계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뭐 관련해서 서울대 법대 나오면은 이 사람이 여기 사회에서 재직한다, 임원으로 재직한다. 그래서 뭐 관련주인이 뭐 DTNCRO, DTNC, 뭐 태평양 물산, 너무 많아요. 오파스네, 체시스 뭐 포함해가지고 다 인맥주로 좀 부각되면서. 네. 근데 다른 뭐 어떤 연관성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서울대 법대 나온 거, 네. 뭐 미국 콜롬비아 동문이냐, 이 연관성 아니면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자, 이런 연관성 때문에 주가 좀 급등했는데 이런 네. 주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조심해야 되고 네. 도박과 다름없다. 이 부분을 도박이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맥 관계로만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도박과 다름없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만 또 따로 네. 떼놓고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좀 각광받고 있기도 하고 자동차 수요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심리가 일어나고 있긴 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본업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이게 굉장히 좀 좋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적을 보면 3분기 실적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3분기 1분기예요. 여기는 이제 기수 회계 기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이 1분기가 된 셈인데 130억 원의 매출, 근데 180억 그리고 지난해 126억의 어떤 매출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지난해 2억 8천만 원의 적자에서 15원의 흑자로 좀 전환됐던 부분. 매출액도 증가됐고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됐죠. 네. 그런데 네. 이상하죠? 왜 여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 회계 기수가 다르다. 7월 7월 결산, 그러니까 쭉 9월 말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네네. 근본 3분기 보고서가 이 회사는 1분기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진짜요? 그렇죠. 오. 그래서 아직 연간 실적을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오.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 개선을 좀 상당히 이뤄냈다. 네. 지금 항상 강조드렸던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도 볼게요. 회사는 엑셀 부분이 81.6% 그리고 크로스 MBR이라는 부품 뭐 0.1 쭉 해서 자동차 부품인데 엑셀 부품이 주력입니다. 한국 GM향 공장 70%를 납품하고 있는데 단점은 네. 이게 OEM 매출이다 보니까 현대차 비중이 없어요. 맞아요. 현대차. 그런데 이제 이 네. 외국에 납품하는 이 캐파가 네. 지금 한국 GM향이냐 음. 아니면 미국 본토에 납품하느냐 이 차이가 좀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의 어떤 다변화를 좀 못 이뤄낸다면 너무 GM향 이 공급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확장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자동차주들이 전기차로 이 선회되면서 전장 부품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넓히는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그냥 차체 부품인 엑셀 부품을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확장성 관점에서 좀 굉장히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뭐 지난해 대비해서 1분기 실적 기조도 굉장히 좀 좋은데 단순하게 주가는 뭐 때문에 올랐죠? 한동훈
법무부 인맥. 장관 관련 인맥주로만 좀 올랐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나친 과밸류 구간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본업 자체가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요 종목이 또 네. 들썩들썩 할 때가 보니까 그 넬바이오텍이라는 계열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어서 돼지열병 발생했을 때 신고가 기록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럼피스킨병 관련돼서 주목을 또 받았던데 그렇죠. 요 계열사 여기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가는 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체시스 하면은 네. 시장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체시스가 몰랐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었어? 네. 이 회사 동물 백신 관련주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그만큼 인식이 음, 왜냐면 돼지 콜레라, 돼지열병, 그다음에 뭐 조류독감 관련해 가지고 무슨 동물이 아프면 무조건 체시스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뭐 소 럼피 스킨병이죠. 그렇죠. 소 얼굴에 이제 몸에 이제 이 수포가 좀 발생되는 사람은 좀 수두가 좀 발생되는 건데 이 부분 때문에도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너무나 그동안의 주가 행태들을 좀 보면 테마성으로만 너무 상승을 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볼게요. 이게 네. 주가가 저점 구간이 뭐 750원 단 지금 1,000원 미만에 있던 동전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요 구간에 있던 동전주가 3,000원이라는 돈. 자, 700원 잡으면 800원 잡을게 넉넉하게 800원 잡아도 네. 지금 4배, 5배, 와. 5배까지는 아니죠. 코인이에요, 4배 이상. 코인. 네. 4배 이상 급등을 했죠. 네. 근데 이게 단기간 지난 5월 기점으로 보면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게 9월부터죠. 자, 이 구간인데 자, 이 구간의 괴리, 주가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이게 네. 회사의 성장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느냐? 자, 이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유 없는 상승일 뿐이다. 그래서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절대 위험하다. 그래서 한간에 또 그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직 총선 출마를 발표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 물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네. 보유자들만 갈 수 있어요. 제가 보유자 타점 잡아드릴게요. 네. 보유자 영역 하에서는요. 자, 요 구간입니다. 2,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2,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요 구간 안에서는 흔들리더라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신규 매수 관점은 절대 리스크하다. 신규 매수 관점은 내가 매수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고점이다. 이 부분을 꼭 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규 매수 절대 하지 마라. 이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신규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요. 보유자 관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6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들고 가셔라 라는 것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 보시다가 궁금한 거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변형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주세요. 그리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빠르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